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이사감사 대의원 공부방입니다. 감정평가법인과의 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서를 이사회나 그 다음에 대의원들이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홈페이지인 r119co.kr에 들어가면 왼쪽에 쉽게 푸는 적은 축제개발란의 6강자 조합장 이사감사 대의원 공부방 안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최소한 이 6강자의 수료증은 따셔야만 여러분께서 이사감사 임원, 특히 조합장님 제대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감정평가법인과의 계약서를 체크하려면 감정평가법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감정평가법인이 뭐하냐? 감정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감정평가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평가를 보면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하는 평가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고 할 수 있는 종전자산평가, 이걸 이제 시공전 이런 뜻이면서 종전자산평가, 그 다음에 종후자산평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자산평가, 주로 이제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평가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정비기반시설, 공원, 도로 이런 거를 무상양도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현금 청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있습니다.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또 누가 있죠? 분양계약 체결 안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감정평가가 있는데 주로 이거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했던 거 가지고 대충 얼마다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그냥 매매계약 체결하자. 안 되면 소송으로 가든지 수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하고 임대주택을 이제 인수를 해가는데 주로 이제 LH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인수가격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기타 평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조합원들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추등 분담금을 산정하는데 감정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추등 분담금은 종전종후처럼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흔히 말하는 탁상감정이라 하더라도 감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 가표 산정을 위한 출자자산 감정평가도 또 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 산정할 때도 또 해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는 데도 또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하라고 돼 있는 게 몇 개 있고 그거 외에도 실제 조합이 필요해서 하는 감정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감정평가법인의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보수는 다른 협력업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고를 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 자체에서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언어적인 기본적인 것은 다 보장해 주자. 이래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는 국토교통부 공고 2025-334호 2025년 3월 17일 날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시행하는 건데 거기 별표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한눈에 다 보면 되는데 화면상 조금씩 잘라서 보여드리면 나은 것 같아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이래가지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5만 원, 5천만 원 초과, 5억 원 초과, 10억 원 초과, 그 다음에 50억 원 초과,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자산을 전부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래가지고 뭐 6천억 아니면 밑에 보면 3천억 초과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경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한 금액의 80%다. 이렇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 및 계약 시에 체크사항입니다. 계약 조항에 보면 여러 가지 손볼 거는 많지만
몇 가지만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그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재개발조합은 0개, 재건축조합은 1개 업체만 조합해서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업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최소한 뭐 2인 이상 해가지고 산술평균 한다 그러던데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처럼 그런데 왜 재개발조합은 1개, 재건축조합은 1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도시정비법 74조를 보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이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서 밑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당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 재건축사업, 시당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과 그 다음에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시장군수 등이 선정을 하고 재건축조합의 경우는 1개만 조합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건데 이건 도시정비법에서 나와 있는 평가고 그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죠? 드렸죠? 다른 평가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조합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을 꼭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가표 산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 있는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게 2개 평가가 아니라 1개 평가만 해도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법인세 가표 꼭 반드시 2개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1개만 평가를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만 조합이 용역 의뢰도 무방으로 계약 시에 조항을 삽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평가할 때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갑니다. 억 단위로 나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1개 업체만 할 경우는 1개 업체만 하자라고 써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조합의 경우에 제가 자문원님 조합의 감정평가 계약서를 체크할 적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래 업무 중 조합에 선정된 2개 감정평가 업체 모두가 감정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 업체 모두가 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렇지 않고 1개 감정평가 보고서만으로도 가능한 업무를 위한 감정평가일 경우에는 2개 업체가 50대 50대 비율로 하든지 안 그러면 1개만 하자. 이렇게 제가 넣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후에 국토교통부 고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이 돼요. 개정될 때 보면 자꾸 보면 좀 의뢰를 하는 조합 측에 유리하게끔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료가 낮아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꼭 체크를 하는 게 보수 기준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본 용역에 적용되는 보수 기준은 해당 업무를 조합에서 요청하여 평가 업무에 착수할 시점의 보수 기준. 처음 계약 체결할 때가 아니고 할 때의 그 착수할 시점의 보수 기준이 따른다라고 제가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계약 해지 시 할 때 보통 감정평가 법인의 경우는 한 번 선정하면 교체하지 못하도록 해지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많은데 이에 대한 조정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설계 변경 시에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데 그때도 많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설계 변경에 따른 종호 감정평가의 재감정은 기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도 별도로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법무연수 사무소국도에서는 시공자 등 50여 개 업체의 계약서 검토 체계를 일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R19 시효증 KR에 가면 공사비 증액 협상 및 협력업체 모든 계약서 검토 안내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해 보면 내용이 쭉 나와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얼마 정도 또 어떤 일을 해줍니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일괄로 맡기면 저희들이 조합에서는 걱정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